안녕하세요. 한국 NLP 코칭센터의 마스터 트레이너 신용협입니다. 오늘은 제 훈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훈련이 내용이 뭐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 물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안내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NLP를 소개드리는 차원에서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NLP를 처음 배우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 배울 때 뭘 배워야 되나요? 여러 훈련들이 있는데 이름이 복잡하고 책에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알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프랙티셔너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요, NLP 프랙티셔너 레벨의 훈련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훈련의 이름부터 좀 다시 들여다봐야겠죠. 프랙티셔너가 뭐냐, 말이 좀 어려운데 프랙티스의 인격을 부여한 표현이 프랙티셔너죠. 프랙티스가 뭐죠? 연습한다, 뭔가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걸 어디에서 사용하냐? 뭐 영어권에선 기본적으로 의사나 상담사를 프랙티셔너라고 부릅니다. 특정 분야의 소위 전문가, 특정 지식을 갖고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이걸 프랙티셔너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NLP에 적용하면 NLP의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시작부터 전문가냐? NLP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꽤 차이가 납니다. 몇 가지만 배우시더라도 월등히 격차가 나게끔 우리 삶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NLP 전문가 훈련의 시작은 프랙티셔너 레벨부터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프랙티셔너 훈련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NLP란 뭐냐? 뭐 여기부터요. NLP를 만든 NLP 창시자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탐구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저도 어려워서 꽤 오랜 기간, 10년 정도 헤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말은 알아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과거엔. 그래서 수많은 기법들을 터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탐구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코스로 만들어 놓고요. 불필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제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탐구한다는 건 뭘 배우는 거냐?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탐구한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의미예요. 내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지, 내가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 생각하는 어떤 문제 있죠? 그걸 일으킬 때 어떻게 해서 그걸 하게 되는지, 내가 경험하는 방식을 이해한다. 쉽게 보면 이거예요.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 상대는 어떤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갖고 있을까? 그걸 이해하는 거다. 뭐 같은 차원에서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배우냐? 이걸 배우기 위한 단계는 기본기를 터득하는 단계, 그리고 기본기들을 활용해서 비로소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단계, 비로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그래서 변화를 만드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랙티셔너 훈련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기본기를 터득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 기본기는 시작은 듣기부터 시작해요. 듣기부터.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잘 듣지를 못해요. 잘 듣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 듣지 못한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잘 듣지 못한다는 건 잘 듣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그간 내가 잘 듣지 못했었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대비되겠죠, 경험이. 듣는 방법을 배워야 상대의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탐구할 수 있게 되고요. 내 걸 해도 좋은데 난 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 걸 해보는 경험을 좀 해봐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잘 듣고요. 두 번째, 잘 듣기 위해 함께 참가하신 분들과 하트너를 바꿔서 하면 내가 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말해야 상대가 내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탐구하는 걸 연습하죠. 혹은 내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 말하기를 하게 되는데 말하기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가 그랬던 것처럼 말하기도 직접 해보면 우리가 말하기도 잘 못해요. 말이 되게 어려워요. 게다가 우리 자신을 표현을 해서 특별히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탐구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이때 사용하는 언어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일상에서
멀리 있는 어떤 언어를 쓴다는 게 아니라 일상을 좀 자세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순간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어떤 도구들이 있고요. 듣기, 말하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근데 말을 했는데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묻는다, 질문.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을 또 터득해야 됩니다. 자, 듣기, 말하기, 질문하기 세 가지요. 듣기, 말하기, 질문하기를 터득하고 나면, 배우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걸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뭔가를 알게 되죠. 상대에 대해서 알게 되죠. 나 자신에 대해 알게 되죠. 알게 되면요, 알게 된 걸 알았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걸 피드백이라고 말합니다. 알게 된 걸 말한다. 피드백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네 가지가 제가 말씀드린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탐구하기 위한 기본기가 됩니다. 이걸 터득하고 나면, 이걸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비로소 본 게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부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탐구한다. 어떤 주관적 경험의 구조냐? 뭐 예를 들면 불안해지는 방법, 초조해지는 방법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걸 쓰면 초조해지죠. 불안해지죠. 아니 그게 아니고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건데 상황이 그럴 때 불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불안을 많이 느끼시나요? 공포를 많이 느끼시나요? 혹은 공황증을 겪으시나요?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뭔가를 얘기하죠. 말하는 방법 충분하지 않아요.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서 잘 들어요. 잘 들어서 뭔가를 알게 돼요. 알게 된 걸 돌려드려요. 그러면서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탐구하면 비로소 이렇게 됩니다. 아, 제가 그래서 그랬군요. 알았어요. 제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아, 제가 그래서 뭔가를 잘하는군요. 제가 잘 배우는군요. 제가 관계를 잘 만드는군요. 제가 사람들 말을 잘 듣는군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뭔가를 잘한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잘할 수 있게 되고요.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을 알게 되면 문제에서 벗어날 길을 알게 됩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만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아서 내 방식을 알았는데 그 방식 말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고질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과 다른 어떤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과 다른 방법이요. 이걸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모델링, 누군가로부터 배운다. 누군가가 어떻게 했던 것을 내가 가져온다. 똑같이 흉내낸다. 모델링. 내가 과거엔 했었는데 지금 못해요. 지금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나를 모델링하면 되죠. 내가 과거에 했던 방식을 끄집어내서 그 방법을 모델링해서 현재 적용하면 결과가 달라지죠. 혹은 NLP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 것처럼 NLP의 방법이 한 400가지, 정확하게 한 437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NLP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갖다가 나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어떤 특정 주제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불안이라고 하면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 그럼 불안하지 않겠죠. 제거하는 게 특정 상황 속에서 불안하지 않는 결과를 만드는 거죠.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이 방법들을 터득하는 게 세 번째 단계에서 진행이 되는 프랙티셔너 레벨의 훈련이 됩니다. 여기에 어떤 주제들을 담아 넣을 수 있느냐? 요즘 제 훈련에 오시는 분들 모습을 보면요, 짠하고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시로서 말씀드린 불안이 너무 심한 분이 계세요. 혹은 삶이 너무 부정적인 분이 계세요. 다 죽을 것 같고 다 잘 안 될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쉼없이 일어나는 분들, 50대, 60대 연세가 드셔서 좀 편안하실 때가 됐는데 아직도 많이 불안하시대요. 그렇게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경험. 혹은 ADHD, 뭔가 주의 집중을 해야 뭔가를 배울 텐데 뭐 관계나 학업이나 뭐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떤 기술이나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 어떤 업무 절차 등등, 근데 집중을 하지 못해서 뭔가를 계속 빠뜨려요. 습관적으로 빠뜨려요. 빠뜨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관계가 안 되고요. 친구를 못 만들고요. 어느 상황에 적응을 못 하고요. 어떤 과업을 수행할 수 없죠. 사랑을 한다, 연인과 함께 대화한다, 연인의 생일 빠뜨리고, 연인에게 챙겨줄 거 빠뜨리고, 약속했던 거 빠뜨리고, 뭐 영화 보러 가는데 예매 안 해놓고 뭐 이런 것들이요. 등등등등.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애처롭습니다. 정말요.
뭐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뭔가를 대화를 하는데 머릿속에 뭔가 떠올리고요. 그거의 주의를 잠깐 떠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전문적인 좋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상사분이 어떤 기술 용어를 섞어서 뭔가를 표현하는데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물어보면 되죠. 근데 물어보지 않고 못 알아들은 것을 붙잡고서 궁리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저게 그런 건가? 아닌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업무 분야에 나온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이걸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비슷한 걸 갖다가 이건가 저건가 궁리하느라 지금 말을 못 들었어요. 못 들었으니까, 업무 지시를 못 들었으니까 쭉 흘러가 버렸죠. 그럼 이제 말귀 못 알아듣죠. 그러면 결과는 알았어? 물어보면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어디가 어려워? 대답 못 하죠. 어디가 어려운지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디가 어려운지를 말을 못 하니까 일이 안 되죠. 이게 계속 쌓여가면 글쎄요, 업무가 너무 어려워지겠죠.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겠죠. 뭐 이런 일들,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재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상담을 하고 상담한 후에 훈련을 참여하도록 안내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래는 사안이 좀 심각한 경우에는 저하고 맨투맨으로 훈련을 좀 진행을 하자, 이렇게 좀 판을 좀 만들고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그룹 훈련, 단체 훈련에 참여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갖고 있었던 문제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사회생활, 그룹과 함께 사람들에게 적응하는 과정을 좀 가져보자, 뭐 이렇게 이제 변화를 좀 줍니다. 대체로 괜찮은 경우에는 NLP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싶다거나 사람들과 지내는 게 괜찮다면 처음부터 그룹 훈련에 참여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를 만들고, 그리고 더 나은 역량을 갖춰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진행해도 됩니다. 어느 게 더 낫냐, 경우마다 다르다고요. 좀 어느 경우가 나은지는 사전에 저하고 상담을 해보시고 그리고 훈련에 참여하는 방향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안내드린 프랙티셔너 훈련의 내용과 뭐 체계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뭐 개발적인 표현이고요. 자,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제 훈련은요, 리스타터 제도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탐구한다고 했죠. 잘 듣고 말하고 질문하고 피드백하고 기본기들을 다루면서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탐구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찾는다.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잘 배우는 분들은 물론 잘 배워냅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준까지 한 차수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질적인 것들은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죠. 어떤 주제를 익히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기술을 익히고 기법을 터득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단계까지 기술자가 되는 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는, 알고 계신 여러 자격증들도 머리로만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 적용하는 거는 현장에 실습 평가를 하잖아요. 기법을 터득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리스타터 제도라는 겁니다. 자, 처음 등록하면요, 그날로부터 1년 동안 수강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불하지 않고 훈련에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대신 공간을 사용하는, 장소를 사용하는 장소 사용료, 참가비는 다시 지출해 주시면 됩니다. 대략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건 저 역시도 여러분이 오시면 여러분 좌석에 해당하는 만큼을 제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예, 2달 정도 시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돈인데 내 삶이 변한다. 1년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수강료 말고 참가비, 공간 사용료 정도 실비를 지불하시는 정도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청해 드리는 거죠. 그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되냐? 1년이면 한 차수가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럼 2개월이 6번, 6개 차수 정도를 참여하면 내 문제는 해결됩니다. 거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98% 해결했습니다. 두 분 케이스, 몇몇 분들의 소수의 케이스에서는 잘 안 된 경우들도 있는데 하다가 가셨던 분도 계시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래 제 훈련에 참여해서는 각자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들, ADHD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고요, 사회적인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되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이 프랙티셔너 훈련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한국 NLP 코칭센터에서 진행하는 NLP 훈련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떤 필요가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신가요? 이 훈련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후회 없으실 겁니다.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여러분이 꿈꿔본 적 없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약속드립니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